2027년부터는 차량에도 HBM4E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삼성 하이닉스 주가 안 좋죠? 그냥 시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이곳은 삼성 DSA 디바이스 솔루션 아메리카, 삼성 반도체의 북미 지역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거점이죠. NFL 경기장인 리바이스 스타디움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건물로 알고 있고, 제덱이라는 협회의 오토모티브 자동차 반도체 관련 행사가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한 규격 제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업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행사예요. 제덱은 메모리 반도체의 규격을 결정하는 협회입니다. 당연히 이제 메모리 3강인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느낌이 센 단체라고 할 수 있고, HBM4나 LPDDR6 아니면 DDR5 규격들을 제정하는 그런 협회예요. 규격이 나와야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협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차량용 메모리가 심지어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자율주행이 보급이 되면서 결국에는 AI로 비전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운행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커넥티비티가 있을 거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 수요가 폭증합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한 810억 불 정도 돼요. 2030년쯤에 1640억 달러, 220조 원입니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현재 7년 동안.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 13, 14%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가 가지는 포션이 매출 기준으로는 차량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크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데이터 센터나 PC, 핸드폰에 쓰이는 이런 반도체랑은 조건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다가 혹시나 고장이 나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규격이나 또는 퀄리파이 조건들이 굉장히 스트릭하고, 그리고 또 각사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는 과정이나 이제 처음 디램을 만드는, 스토리지를 만드는 과정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포드가 키노트를 했어요. 공정이 노드가 진화하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노드가 너무 빨리 변하는 건 또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노드가 발전을 해야지 더 성능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지겠지만, 동시에 차는 한 번 팔면 10년, 20년씩 타지 않습니까? 특히 북미에서는 차를 되게 오래 타는데 중고차 시장도 엄청 크고, 근데 너무 노드가 빨리 진화돼 버리고 규격이 바뀌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단종이 되니까 차후 메인터넌스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사후 지원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 키노트가 재밌었어요. 결론적인 얘기로는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넘어선 모빌리티 AI 시대가 올 건데, 하나는 이제 모빌리티 오토모티브 AI 시대가 올 거고, 또 하나는 로봇 AI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죠. 현재 자율주행의 단계가 레벨 2 플러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기능들이죠. 현재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의 주류는 LPDDR입니다. LPDDR5X 같은 최신 LPDDR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LPDDR이라는 건 결국에는 모바일용 DDR-램을 뜻하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모가 적어야지 주행거리가 확보가 되고,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LPDDR이 쓰이고 있고, 생성형 AI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도입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차량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늘고 있대요. 기본적인 용량도 그렇지만 밴드위치라고 하는 대역폭에 대한 니즈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장장치 낸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고 해요. 2033년이 되면 디램 같은 경우는 레벨 4랑 5의 비중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낸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레벨 4&5 차량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일수록 더 메모리 또는 스토리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체 판매 차량의 수랑 관계없이 고급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죠. 21년에는 차량에 필요한 처리량이 100톱스였대요. 100조 번의 초당 연산이 차량에 필요했다는 뜻이죠. 근데 25년 레벨 4에 진입을 하면 2000톱스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2030년 레벨 5가 되면 5000톱스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노트북용 AI PC가 현재 NPU 처리량이 40톱스 정도 돼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오린이라는 칩셋이 250톱스입니다. 현재 차량들은 100톱스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 오린 하나면 넘쳐 흐르죠. 25년 해봤자 내년이에요. 드라이브 오린 가지고는 8개가 들어가야지 2000톱스를 맞출 수가 있죠. 디램 필요량도 현재는 70GB 정도가 차량에 필요하대요. 근데 레벨 5에는
200GB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토리지는 16에서 32TB로 늘어난대요. 4배가량 스토리지 필요성이 늘어나는 것이죠. 밴드위치 같은 경우는 한 4-5배 이상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레벨 4부터는 그냥 LPDDR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 LPDDR 최신 규격이 LPDDR5X인데 당연히 LPDDR6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HBM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년 정도부터는 차량에도 HBM이 당연히 탑재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지금 내놨어요. 삼성도 마이크론도.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HBM4가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미 HBM4E를 얘기를 하고 있고 27년부터는 차량에도 HBM4E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정적인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당위적으로 HBM이 당연히 필요해질 것이고 우린 준비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좋은 얘기입니다. 메모리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고, 왜냐면 고급 칩셋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기존에는 PC나 모바일 또 데이터 센터에 한정되던 메모리 수요처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그보다 제가 좀 오토모티브 메모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 사실 좀 삼성 하이닉스 주가 안 좋죠. 가장 큰 이유가 그냥 시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덤핑을 엄청 하고 있어서예요. 중국 업체들이 DDR5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이미 레거시 기술인 DDR4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 뭐 성능이 안 좋아도 사실 뭐 국가보조금으로 다 떼워주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덤핑을 막 하면서 팔기 시작하면, 뭐 최신 기술이 DDR5라고 해도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고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큰 투자 없이 꾸준히 캐시를 뽑아낼 수 있는 DDR4 같은 레거시 시스템들에 대한 중요성도 전체 수익성에 굉장히 큰데, 토대를 좀 받쳐줄 레거시 시장이 지금 좀 교란되고 있는 거죠, 중국 업체들 때문에. 뭐 창신 메모리, CXMT나 YMTC 같은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오토모티브나 최신 메모리 규격들에 대한 제품들은 못 내놓고 있어요. 내놓고 있어도 굉장히 뭐 성능이 저열하거나 아니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격차를 벌려가려면 계속 이런 신규 규격, 신규 시장, 신규 세그먼트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줘야 해요. 그래서 오토모티브 시장이 갈수록 이제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우리가 메모리 관련해서는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큰 레거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런 제덱, 포럼 등에서 자동차 업체들과 뭐 규제 업체들 다 같이 해서 규격에 장벽을 치고, 중국의 이제 하위권 업체들이 덤핑으로는 그냥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좀 단단히 세워야지 우리 메모리 업체들이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규격이 좀 빨리 나와야 해요. LPDDR6 같은 경우나 HBM4도 완성 규격이 아직 안 나왔죠. 빨리빨리 나와줘야지 컬도 받고 안정성 문제도 해결을 하고 시간을 갖고 빨리빨리 차량에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도 결국엔 제덱 관계자들에게 빨리 규격 제정을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모인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